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네는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야입니다. 사주팔자가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나는 부자는 못 되는 팔자인가 보다 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자 문학소년 작가님은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로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서울 구석구석을 발품 팔아 재테크에 성공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사주팔자에 실망하기보다 제대로 적용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노력한 만큼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이죠. 저자는 이 책으로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흙수저의 서울 아파트 입성 발품 임장 에세이. 자네는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야.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회사는 망했고 와이프는 말없이 지갑에 5만 원을 꽂았다. 강남구 역삼동. 1998년 다니던 회사에 한치의 미련도 없이 사표를 내고 지도 교수님과 선후배가 합심해서 빅데이터 관련 IT 벤처 회사를 창업했다. 집에 가지 않고 밤을 새워서 일하는 발군의 노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다. 직원 5명의 벤처는 직원 30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역삼동의 번듯한 사무실로 옮겨갔다. 월급은 얼마 안 되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꽤 많은 지분이 있었으니까. 회사는 스멀스멀 코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왔고 교수님과 창업 멤버 중 가장 맏형이었던 선배는 어린 후배들이 회사가 상장한 후 큰돈을 만지게 되어서 인생을 망칠까 봐 조심스러워했다. 코스닥 상장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이 무렵 첫사랑이었던 와이프에게 연락을 하고 결혼도 했다. 월급은 얼마 안 되었지만 와이프도 내가 가진 지분의 존재를 얼추 알고 있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회사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솔루션 개발에 투자된 회사 자금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사장님을 포함한 창업 멤버 모두 프로젝트 실패와 자금 손실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퇴직금도 절반 정도밖에 못 받고 가지고 있던 지분은 헐값인 대략 2달치의 월급으로 새로 부임하는 사장에게 넘겨야만 했다. 사장님 겸 교수님은 회사 자본금의 원천이었던 강남 아파트를 날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셨고 나는 집으로 가게 됐다. 때는 바야흐로 호기 있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막 지나는 시기였다. 마지막 출근 날 얼마 안 되는 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역삼동 주변을 맴돌았다. 이때 알았다. 벤처 사무실만 있는 줄 알았던 역삼동에도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3개월 만에 실업자가 된 나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할 줄 알았던 와이프는 덤덤했다. 잘 되겠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받아야 했던 퇴직금이나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력서를 제출할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PC방으로 나서는데 와이프가 나를 불러세웠다. 잠깐 지갑 좀 줘봐. 내 지갑에는 PC방 이용료와 점심으로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컵라면 하나 먹을 5,000원이 있었다. 와이프는 자기 지갑을 열고 5만 원을 꺼내서 내 지갑에 꽂아줬다. 안절부절 못하는 나와 말없이 5만 원을 지갑에 넣어주던 와이프의 눈이 마주쳤다. 밥 굶지 말고. 앞에서는 내색을 못했지만 현관문을 나오고 문이 닫히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PC방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H카드 대리로 스카웃되었다. 내 20대 후반을 바쳤던 회사가 망하고
역삼동 주변을 정처 없이 돌아볼 당시 나는 안산에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다. 당시 내 재산으로는 택도 없는 역삼동 아파트를 보면서 그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실업자가 된 마당에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그때 그 무심코 지나쳤던 역삼동 아파트를 어떻게든 샀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만 누구나 그렇듯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보, 그때 내 지갑에 꽂아준 5만 원으로 컵라면 말고 자장면 꽃배기 사 먹고 힘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고마워. 강남구 역삼동. 역삼동 임장기. 많은 분들이 역삼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릉역으로 나와서 동부 센트레빌에 도착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역삼동 인근만 보면 대형 빌딩과 유흥가만 보이지만 이곳만큼 사무단지와 주거단지가 완벽하게 분리된 곳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들이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부 센트레빌은 인근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갭 메우기를 하는 나홀로 아파트다. 이어지는 개나리 SK뷰, 테헤란 아이파크, 현대까르띠에 710, 역삼자이 모두 도성초, 진선여중, 진선여고, 선릉역, 한티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이며 인근의 개나리 4차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로 재건축 완료된 것을 확인하자. 이어지는 삼성 레미안 펜타빌, 개나리 레미안, 역삼 푸르지오, 개나리 푸르지오, 역삼 이편한 세상 모두 역삼동의 대표 아파트들이며 역삼역 인근의 번잡한 사무실만을 본 사람들이라면 여기가 과연 역삼동인지 헷갈릴 것이다. 이들 모두 도성초, 진성여중, 진성여고, 선릉역 한티역에 초인접했으며 마트와 재래시장도 인근에 있다. 역삼 레미안, 역삼 2차 아이파크, 레미안 그레이튼 3차에서 2차를 합치면 2,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로 역삼 중학교와 역삼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어서 생활에 편리하다. 레미안 그레이튼 2차에서 6분 정도 걸으면 한티역에 도착하고 역삼동 임장을 마칠 수 있다. 청담자에 살면서 주말에 맛있는 거 사주는 엄마는 없지만 강남구 청담동. 결국 학원은 망했다. 와이프가 학원을 차리기 전 당시 우리의 전 재산은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였다. 결혼 후 열심히 대출을 갚아나갔다. 당시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던 와이프는 학원 창업에 결심했다. 학원이 자리를 잡으면 나를 유학 보낼 생각이었고 나도 의지가 있었다. 1억 담보대출이 있던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나오던 때였고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합친 영끌한 돈으로 와이프는 학원을 차렸다. 처음에는 학생 수가 금방 늘고 학원이 잘 됐다. 와이프도 곧 학원이 자리를 잡고 나를 유학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와이프는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기 시작했고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지기 시작했다. 야근 후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출근을 하기 위해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와이프는 세상 모르게 곤히 잠든 상태였다. 아내는 학원이 어려워져서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미니버스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궁여지책으로 직접 아이들을 태워서 집까지 모두 데려다주고 오느라 퇴근이 늦어졌던 것이었다. 몇 개월만 더 해보고 학원 접을까 봐. 미안해. 우리 전 재산 내가 다 날렸네. 자기 유학 어떻게 하지?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졌다. 전 재산을 투자한 학원이 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못 알아보고 한가하게 미국 유학 타령이나 하고 있었구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아보겠다고 장모님에게 SOS를 쳤다. 당시 이자도 거의 안 나오는 통장에 수억 원을 그냥 넣어두고 계시던 장모님에게
담보대출 이자율은 7%를 드릴 테니 5천 정도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장모님은 우리에게 20% 사채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셨다. 장모님의 20% 이자 요구가 진심이었음을 알고 와이프는 울면서 장모님 집에서 뛰쳐나왔다. 2개월 뒤 와이프는 누적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드디어 학원을 접었다. 충격이 컸는지 와이프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 시작했다. 나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는데 무슨 염치로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을 써. 괜찮다고 했지만 와이프는 그 후 1년 정도 사회와 단절을 했다. 은행에서 일하던 당시 한눈에 보기에도 귀티가 나고 매사에 무척이나 당당했던 한 여성 과장이 있었다. 어느 금요일 퇴근 직전 습관적으로 주말에 뭐 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내 귀에 박힌 말이 있었다. 주말에 청담동 엄마 집에 가서 놀려고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학원이 망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순간까지 와이프는 매일 삼시세끼 집밥을 혼자 먹고 있었다. 반찬이야 김치 하나 달랑 놓고 형편없는 밥을 먹고 있을 게 분명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장모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시기에 그 흔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 준 적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날부터 나는 회사에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회식이든 맛있는 걸 먹으면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가 돌아오는 주말에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왔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맛있게 먹었던 같은 음식을 사줬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나? 가끔 맛난 거 먹고 수다 떨고 그러는 게 다지. 어느덧 와이프는 내가 다니던 은행이 있는 종각과 광화문 인근의 모든 맛집을 꿰뚫게 되었다. 그래, 너에게는 청담자에 살면서 맛있는 거 사주는 엄마는 없지만 회사 근처 종각에서 맛있는 식당 발견하면 주말에 쪼르르 달려가서 사주는 남편이 있잖아. 강남구 청담동 임장기. 청담역 7호선을 나오면 1분 초역세권이면서 청담 근린공원 이용이 편리한 청담 삼성진흥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앞 청담 현대 1차를 지나면 30에서 50평형 위주의 조용한 아파트인 청담 이편한 세상 1차와 4차를 지나게 된다. 청담 이편한 세상 2차는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7분 정도 떨어진 청담 현대 2차는 주차 대수 1.0으로 주차가 조금 힘들다. 12분 정도 떨어진 청담 레미안은 용적률이 345%이나 강남구청역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평균 대지집은 14평으로 향후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다. 바로 옆에 청담 우방과 청담 이편한 세상 3차는 각각 한 동짜리 아파트다. 그 옆에 한신 오페라 하우스는 63세대 2개 동으로 주차 공간이 거의 2대다. 2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청담 삼익은 곧 청담 르엘로 재건축이 완료 예정이다. 이어지는 청담 자이, 청담 레미안 로이뷰, 청담 아이파크 모두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한 청담동 신축 아파트다. 여기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진입이 매우 용이한 청담 현대 3차와 청담 건영을 거쳐서 다시 청담역으로 되돌아오면 청담동 임장을 마칠 수 있다. 자네는 딱 노력한 만큼 받을 팔자야. 강남구 논현동. 은행으로 옮긴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였다. 뭘 해도 잘 안 됐는데 와이프의 학원도 망하고 돈이 모일만 하면 사라지고 또 모일만 하면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남은 건 빚뿐이었고 우리 둘 다 흙수저라서 양가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용돈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탈출구 없는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와이프가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는
논현동의 용한 역학자를 찾아냈다. 그 역학자는 이미 몇 개월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다.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와이프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 역학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 사주팔자 보러 왔습니다. 와이프는 우리 둘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각이 적힌 종이를 역학자에게 건네줬다. 어디 보자. 신랑이 대단한 사람인데? 아, 아니구나. 안타깝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내가 얼핏 봤을 때 당신 신랑이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 아니면 유명한 교수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네. 지금 잘해봤자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은행원 정도일 것 같은데 혹시 신랑 뭐해? 와이프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침착하게 다시 물어봤다. 아까 하나가 부족하다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줄 팔자야. 그런데 누구나 다 노력해야 잘 사는 거 아닌가요? 부모 복이 없다고. 심지어 형제자매 복도 없어. 부모가 날개를 달아줬으면 날아올랐는데 날개를 안 달아줬어.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저도요? 자네도 아무도 안 도와줘.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해. 와이프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노력하면 돼. 남편은 딱 노력하는 것만큼 받을 팔자야. 무슨 팔자가 이런가요? 딱 노력하는 것만큼만 받을 수 있다니요? 와이프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팔자가 이러냐니? 세상에 노력을 죽도록 해도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학자는 버럭 화를 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노력하면 된다니깐.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횡재운이 없다는 거지. 부모 복이 바로 횡재운인 거야.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네 신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 다음 사모님 들어오세요. 방을 나가는 와이프 옆으로 횡재운이 철철 넘칠 것 같은 강남의 사모님들이 우르르 방으로 들어오고 역학자분의 방문은 닫히고 있었다. 그 역학자분의 말이 맞았는지 우리 부부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후퇴는 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더디게 앞으로 나가는 중이다. 그 역학자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횡재운 따위는 여태껏 없었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잘 살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 논현동 임장기. 논현동은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살다가 고학년이 되면 교육을 목적으로 대치동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다. 논현동과 압구정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 용산, 판교까지는 대부분 35분 내외이다. 40분이나 35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샐러리맨이라면 1분 1초가 중요할 것이다. 임장은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출발한다. 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동양파라고는 언덕이지만 조용한 분위기의 수영장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가 유명한 아파트이다. 총 203세대에 세대당 주차 2.81대이니 가구당 3대 정도의 차는 기본이다. 바로 옆 논현 두산위브 1, 2단지는 강남구청역, 선정능력 이용이 편리한 더블 역세권이며 방금 본 동양 파라곤을 포함하여 고급 주택가 인근이라 매우 조용하다. 논현동의 주요 초등학교인 학동초등학교를 지나면 논현 동부 센트레빌이 보이는데 아파트 연식 대비 구조가 좋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제 2분 거리인 아크로힐스 논현은 9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으로 아크로가 들어간 만큼 초고가 아파트지만 예상외로 368세대 중 공공임대 34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다. 논현 아이파크 역시 주상복합이며
인근 학동역까지 11분으로 다소 멀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이라면 체크를 해봐야 하나 논현동은 샐러리맨들이 월급만 모아서는 살 수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률도 높지 않다. 10분 정도 거리인 학동역이나 15분 거리인 선정능역으로 이동하면 논현동 임장을 마치게 된다.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용산구. 와이프의 학원이 망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운둔 생활을 하던 와이프가 드디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오래간만에 저녁 외식을 하면서 이야기했다. 내가 까먹은 돈 벌어야지. 나 과외할까봐 학원은 이제 나가기 싫고 그나마 내가 잘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드디어 와이프 마음 한편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아서 적극 찬성을 했다. 와이프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대신에 과외라는 일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해야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해야 하는데 자기 괜찮지? 내가 원래 안산에서 학원을 해서 과외도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아. 광명에서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까먹은 돈 벌어볼게. 와이프는 고등학생 과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 늦게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광명에서 안산까지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게 염려됐다. 와이프에게 답변했다. 아, 그래. 당신 과외하는 건 난 괜찮아.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 주말에는 일하면 안 돼. 주말에는 남편이랑 놀아야지. 둘째, 나보다 늦게 퇴근하면 안 돼. 저녁은 남편이랑 먹어야지. 셋째, 광명에서 안산 도로가 화물 트럭이 많이 달리는 산업도로니까 지금 차로는 안 돼. 차 바꿔줄게. 나는 네가 돈 벌겠다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못 산다. 자기야, 과외로 돈을 벌려면 주말에 하고 저녁에 해야 하는 거야. 알고 있어. 그냥 용돈 번다 생각하고 과외를 하라 이거지. 차라리 내가 잠 덜 자고 책을 쓰는 게 내 맘이 더 편해. 그리고 돈은 써야 모인다 하니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자. 와이프의 커다란 눈이 동그래졌다. 옷도 좀 사 입어. 좋은 옷과 튼튼한 새 차 뽑아줄 테니 당당하게 일해. 예전에 미국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사고 한번 나보니 무섭더라. 사고는 순식간이고 차는 튼튼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 시간 남으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장 얼마 더 버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 그 뒤로부터 몇 개월 뒤, 와이프는 내가 사준 유명 디자이너 옷과 벤츠를 몰고 과외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서울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네 돈 잘 버나 보네. 어느 날 욕심이 가득한 얼굴로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벤츠 살 돈이면 차라리 그랜저나 소나타를 2대 뽑아서 너희들 하나 타고 남는 한 대는 나를 주면 더 나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와이프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어렸을 때 돈밖에 모르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었는데 정말이었다. 장모님은 과외 하나 없이 어렵게 명문대에 입학한 딸의 대학교 입학금만 대주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 이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은 분이었다. 와이프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비와 매달 장모님에게 줄 집안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녁에 입시학원 강의를 해야 했다. 그 후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한 와이프가 교육대학원을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반대하면서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하셨다. 나보다 100배는 똑똑한 와이프는 평생 학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장모는 자신의 딸이 벌어온 그 돈으로 고전무용을 배우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승용차도 뽑아서 재미있게 사시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 딸과 결혼하겠다 하니 자신의 노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의 결혼을 몇 년 미루라고 말씀한 분이셨다. 그러나 나는 우직하게 결혼을 밀어붙였었다. 나는 장모님께 이야기를 했다. 65세 넘으면 대중교통 무료예요. 장모님 이제 70 넘으셨는데 뭐하러 돈 쓰세요? 저도 나중에 65세 되면 차 팔고 대중교통 타고 다닐 겁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대신에 장모님 따님에게는 포르쉐 사줄 겁니다. 저희는 돈을 써야만 모이는 팔자거든요. 거짓말같이 우리 부부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산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의 자본금은 그동안 수십 배가 늘었다. 결혼 후 10년간 돈만 쫓아가면서 악착같이 살 때는 그토록 안 모이던 돈이라는 놈이 매사 여유를 가지고 삶을 대하니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용산구 임장 5번째, 용산공원과 마포역 인근 지역. 용산의 마지막은 용산공원 인근과 효창동 일대를 통해서 마포역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이 루트는 삼각지역 초역세권인 용산파크 이편한 세상에서 시작하게 된다. 바로 옆에 우뚝 솟아있는 한강로 벽산 메가트리움과 한강로 대우 아이빌은 삼각지역 초역세권 주상복합으로 마트, 백화점, 영화관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나 그만큼 관리비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신용산역과 용산역 방면으로 이동해보면 2017년 지어진 최신 주상복합인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용산 푸르지오 서밋,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를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는 1140세대로 근방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주상복합이다. 삼각지역을 나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대부분 주상복합 위주이며 삼각지역 열차 소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에서 7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한강로 쌍용 스위트 닷홈은 2개 동 98세대로 세대수가 적어서 관리비가 좀 부담될 수 있으며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이촌 현대 한강 아파트는 최고의 영구 한강 조망 아파트이나 주차가 0.73대로 향후 리모델링이 되기 전까지 주차난은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에 동아 그린 아파트는 499세대 아파트로 경부선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은 소음이 심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이촌동 대림은 최고의 영구 한강 조망 아파트이며 주차 1.08대로 그나마 서부 이촌동에서는 괜찮은 편이나 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다. 이어지는 북한강 성원은 최고의 영구 한강 조망 아파트지만 주차가 힘들며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바로 옆에는 대박 건축 단지처럼 보이는 이촌 시범과 중산 1차 시범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는 1970년 지어진 아파트로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 재건축은 서울시와의 문제가 있으며 앞에 북한강 성원 때문에 하루 종일 그늘진 곳이 있으니 실거주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이제 15분 정도 걸어서 현대자동차 별관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자. 이곳에서 마포는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별관 옆에 원효 산호아파트는 용산에 위치해 있으나 지하철을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마포역으로 가야 한다. 방송이나 책을 보면 용산이 교통의 요지라고 하지만 모든 용산이 꼭 그렇지는 않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위치해 있는 천년명가 청암자이는 2005년에 지어진 50평대 이상의 비교적 새 아파트로 수영장과 커뮤니티가 훌륭하고 주차장 이용이 3.14대로 매우 편리하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역시 마포역까지 마을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보다는 자차 출퇴근 거주자에게 추천한다. 물론 50평대 이상 용산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직장인이 지하철을 탈 리 거의 없겠지만. 이제 7분 정도 마포역 쪽으로 이동하면 용산구에서 드문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조용한 아파트 리버힐 삼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포역까지는 도보로는 넉넉하게 15에서 20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진 그랑빌 한강타운을 지나서 7분 정도 걸어가면 마포역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마포역 도보 이용이 가능한 용산구 아파트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재테크 작가님이니까 당연히 강남에 사시겠죠? 금호동. 우리는 동네라는 말보다 동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촌이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20권 정도의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지만 재테크 책을 출간한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작가님은 어디 사세요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재테크의 성공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보유한 주택과 땅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다 보니 당연한 질문이겠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성동구 금호동에 삽니다. 라고 하면 실망하는 눈빛을 보내곤 한다. 서울 강남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재테크 책이냐라는 조롱 섞인 눈빛도 많이 받았지만 나는 당당하다.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대답한다. 그러면 재테크 책을 사지 마시고 압구정동에 가서 거주하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재테크를 상담하세요. 저는 지금 금호동에 삽니다. 서울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렸던 금호동은 마용성의 성에 속하는 성동구이면서 해발 200m 위에 5호선 신금호역이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지하철 역사 지대가 높다.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2년 전 낯선 금호동이라는 곳으로 이사 오면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옆에 오밀조밀한 집들, 작은 가게들, 오래된 시장,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 가파른 경사길, 작은 로터리가 어우러진 조금은 복잡하고 낡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가파른 계단과 경사길을 와이프도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다. 물론 나는 좋았다. 신금호역에서 광화문까지 10분이고 빠르게 걸으면 현관문에서 신금호역까지 5분, 지하철 10분, 광화문역에서 은행까지 5분 해서 총 20에서 30분에 집에서 글을 쓰다가 종각에 있는 은행의 4자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곳 금호동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을 다니기 매우 수월한 지역이라는 것과 운동 삼아 걸어 다닐 만한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와이프는 조금씩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작은 트럭에서 뻥튀기를 직접 튀겨 파는 청년, 텃밭에서 가꾸신 오이나 고추 등을 작은 소쿠리에 담아 나오신 할머님, 그때그때 제철 과일을 비닐봉지에 수북이 담아 파시는 트럭 아저씨,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작은 미니 화초들을 파시는 수염이 길게 자란 할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대형마트만 이용하던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 금호동은 지리적으로도 서울 도심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역사적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강북의 명소와도 가까워 편하게 주말 나들이 하기 적합한 곳이다. 또한 응봉산은 봄의 소식을 알리는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면 개나리 축제가 열리고 매봉산은 흐드러지게 벚꽃이 만발해 벚꽃축제가 열린다. 가을이면 성동교에서 시작되는 송정제방길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단풍길로 손꼽히는데 이 길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가장 긴 돌다리인 살고지 다리로 이어진다. 겨울에는 중랑천으로 찾아오는 황조롱이나 백할미새 등 철새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강은 물론 동서남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 응봉공원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응봉근린공원이 매봉산 공원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남산까지 갈 수 있다. 아파트 아래로는 조망 명소로 유명한 달맞이봉 공원과 조선시대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즐기기도 했다는 응봉산이 있고 한강을 따라 용비교를 건너
대규모 도시숲인 서울숲까지 갈 수 있다. 매일 저녁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 한강을 가거나 응봉공원을 가고 주말에는 서울숲이나 남산을 가거나 한양 도성길을 따라 걷기도 한다. 이 길을 따라 장충동 신라호텔 옆으로 난 한양 도성 다산 성곽길로 오르기도 한다. 다산 성곽길의 초입은 가파르게 보여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계단이 많지 않아 편안하게 성곽을 따라 걷기 그만인 산책길이다. 삭막한 고층 아파트의 틈에서 소통보다 단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고 걸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이 많다는 것도 금호동의 자랑이다. 성동구는 말 그대로 한양 도성의 동쪽에 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서울의 달이라고 옥수동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옛날 이야기다. 지금 옥수동은 동호대교 하나만 건너면 5분 안에 압구정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용산 중에서도 가장 부촌인 한남동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드러나는 곳이다. 옥수동 옆 금호동은 또 다른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는 성수동 바로 옆이면서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금호동과 옥수동 모두 대규모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핵심 주거지가 되었다. 옥수동은 개발된 지가 좀 되어서 몇몇 단지들은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5호선 신금호역 쪽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 두 곳은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강남에서 살다가 결혼 후 성동구로 와서 신혼살림을 차린 젊은 부부들의 비중이 높다. 분가하는 자식들에게 서울 중심부에 아파트를 사줄 형편이 되는 강남 엄마들이 자식들을 인근에 살게 하고 싶은 욕망과 주말에 5분 만에 차를 가지고 강남 엄마 집으로 가서 그곳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금호동과 옥수동 분위기를 만들었다. 사통팔달 편리한 지리적인 특성과 한강 쪽 인접 단지들의 강변북로 진입 수월성으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가 바로 옥수동과 금호동이다. 성동구는 내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뚝섬을 성동구 옆 광진구와 칼같이 나눠서 행정구역을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지하철의 경우 왼쪽으로는 중구에서 내려온 3호선이 옥수동을 지나서 동호대교를 건너 압구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대문구에서 내려온 분당선이 왕십리를 지나 서울숲을 거쳐서 다시 압구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성동구 북쪽으로는 5호선이 신금호, 행당, 왕십리, 마장, 답십리를 지나서 동대문구로 이어지고 중구 신당동에서 내려온 2호선이 왕십리를 거쳐 한양대, 성수동을 거쳐서 광진구로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의중앙선이 한강을 따라서 옥수동과 응봉을 지나 왕십리를 거쳐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지하철만 해도 왕십리는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엄청난 곳이 되었다. 그리고 압구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도 2개나 되는 걸 보면 역시 옥수, 금호동과 압구정, 강남은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왕십리에는 조만간 GTX도 들어오는데 지하철망이 성동구 북동쪽은 여전히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서부터 신금호, 왕십리, 옥수동, 서울숲의 4개 지역이 성동구의 핵심인 것이다. 성동구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서울 주요 핵심 일자리인 강남, 여의도, 광화문, 용산, 판교까지의 소요 시간을 확인하면 판교를 빼놓고는 성동구 주요역에서 서울 대부분의 주요 일자리까지 30분 이내면 갈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강남에 근무하고 한 명이 광화문이나 종로에 근무를 한다면 이곳 성동구만한 곳이 없다. 이게 바로 고소득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신금호, 옥수, 왕십리를 선호하는 주 이유인 셈이다. 에필로그.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방법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은 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지금 구입하는 그 6억 원짜리 아파트가 20에서 30년 뒤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 10배 정도의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6억 원의 10배이면 60억 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서울 중위 가격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은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때 지방이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해서 차익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재테크 서적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창 일하는 30대와 40대가 은퇴하는 20년 후를 상상해보면 거리에 있는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노인들로 북적대고 다들 용돈이라도 벌어보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위주로 구성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2040년 이후까지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살고 있는 집을 줄이거나 전세로 옮겨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집들의 수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의외로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많은 분들은 아파트를 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요. 강남의 매물이 적고 가격이 이상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확보하는 한편 좋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눈을 넓히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좁은 시야와 협소한 경험은 우리 흙수저들이 보유한 DNA입니다. 그 DNA를 개조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면 부동산, 주식, 채권, 상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산 후 자산이 증가하기 기다리면 되지만 대부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는 타슈켄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살고 있던 새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보유 아파트를 월세 놓고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투자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주식에다가 펀드도 하고 조그만 상가도 있고 예적금도 들고 혹시 몰라 주택 청약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말고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은 진작 다 불입이 끝나서 55세가 되면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입했던 종신보험과 개인연금 가입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해외 주식 투자는 안 하냐고요? 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데 쓸데없이 관리해야 할 리스트만 늘어나고 환율의 세금에 세계 경제 및 정세까지 머리가 아파서 단순하게 세계 1위 기업과 같은 초우량 기업 정도만 투자합니다. 저는 복잡한 것보다 심플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깔고 앉은 내 집 하나는 거주하기 편하고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서 가깝고 남들 오르는 것만큼은 올라야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 찬스 없이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몸값과 월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안정적이고 급여가 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몸값과 월소득을 높이는 전략을 재테크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흙수저 재테크의 가장 효율적인 것 중 하나는 나의 몸값과 월소득,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끌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경제 위기가 닥쳐서 대출 이자율이 20에서 30% 이상이 되어도 상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면 언제든 잘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급여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흑수저 재테크의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입니다. 흑수저일수록 재정적으로 무너지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냉정합니다. 세 번째, 시중은행 이외의 다른 대출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심지어 주식담보대출까지 지금은 돈 빌려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행 이외의 다른 대출을 받게 된다면 우리 흑수저들은 대출 갚다가 인생 종치게 됩니다. 1금융권에서 빌려주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시중은행 이외의 다른 대출이 있으시다면 재테크 전략이고 뭐고 일단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수저 재테크의 세 번째 포인트는 대출은 가급적 1금융권에서만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나의 눈을 넓히면서 부동산 임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 아파트를 받고 시작하는 그들과 나의 처지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흑수저가 서울 핵심 아파트를 고통 없이 바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에 대해서 잘 알기 전까지는 세계 1등 글로벌 주식과 EFT를 월급날마다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사서 모으시면서 매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250만 원씩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금의 중요성은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최소 월 생활비의 2배 이상을 언제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상금은 언제나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폭락한 글로벌 주식을 주워 담으세요. 이때야말로 우리 흑수저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물려받은 거 하나 없이 흑수저로 태어나 맨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평생 대출만 갚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하고 인생 종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인생 짧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오늘도 타슈켄트에서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재테크와 부동산 글을 씁니다. 이곳 타슈켄트는 매일매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나날이 폭등하고 사람들은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잡에 쓰리잡까지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주말에는 간만에 손에서 글을 놓고 카페에 가서 와이프와 느긋하게 주말 오후를 즐길 생각입니다. 너무 돈과 재테크에만 열중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삶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올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재테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소년 드림.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아내의 학원이 망하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이 찾아왔지만 절망하지 않고 발품을 팔며
서로에게 의지가지하면서 다독거리며 사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저자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사니 재산도 수십 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돈만 쫓아가며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책에는 저자가 발품 팔아서 구석구석 누빈 서울 아파트 알짜배기 임장 정보들과 함께 부동산 기초, 부동산 재테크 팁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